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 파산 실무 박영사 제5판 두 번째 시간으로 제3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3장은 파산 신청 접수부터 파산 선고까지 절차입니다. 약 40페이지 정도 되는데 한번 신속하게 한번 쭉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 위주로. 제1절 파산 신청이 접수. 파산 신청서가 접수되면 하합 사건입니다. 개인 파산은 하단, 하면이죠. 그래서 하합이라고 보시면 이거는 법인 파산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지는 채권자 파산은 3만원이라고 합니다. 채무자 또는 채무자에 준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1,000원입니다. 개인 파산에서는 파산 사건 1,000원, 면책 사건 1,000원에서 2,000원이죠. 법인은 그냥 1,000원입니다. 송달료는 파산 합의 사건인 경우 기본 40회분에 채권자별로 3회분씩을 더한 송달료를 예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40분이면 40 곱하기 4,800, 4, 4, 16, 4, 8에 32, 192,200원이죠. 그 다음에 채권자가 10명이다. 그러면 30, 채권자별로 3회씩이니까 10명이면 30 곱하기 4,800원, 3, 42, 3, 8, 24, 144,000원, 33만원이죠. 10명이면 33만원. 100명이면 얼마일까요? 비용도 만만치가 않죠. 송달료가 지금 4,800원까지 올라가고, 옛날에 우리가 2,720원 이럴 때 생각을 해보면 거의 2배로 올랐어요. 2배 가까이 올랐죠. 그러면 요즘 그냥 비용 대충 채무자,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얼마입니까? 100 곱하기 3회씩이면 300이죠. 300 곱하기 4,800원. 계산기 있나요? 300 곱하기 4,800원. 3, 42, 3, 8에 24. 144만원. 플러스 19만원 아까. 150만원이에요. 150만원. 법인 파산인 경우에. 1,000명이면 몇백만원 하죠. 그러니까 이게 법인 파산은 채권자가 많잖아요. 만약에 거래처가 많았던 회사라면. 그래서 이때는 송달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물론 송달료는 나중에 안 쓴 거는 낸 사람 앞으로 돌려줘요. 그래서 이게 다 쓰일 가능성도 있지만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제2절 파산 신청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 1. 신청권자. 채권자도 되고요. 채무자에게 파산 신청권이 있고 금융위원회가 일정한 범위 금융기관에 대해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 채권자. 채권자는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294조 제1항. 우선권 있는 채권, 후순위 채권을 모두 포함하며 기한 미도레이 채권, 장래의 채권, 정시조건 성취전의 채권도 마찬가지다. 별채권자도 미리 별채권을 포기할 필요 없이 파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근저당권자죠. 그러나 재단 채권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재단 채권자는 누구가 있을까요? 국가, 그 다음에 4대 보험공단은 파산을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죠. 다만 재단 채권인 임금 채권을 가진 근로자가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은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임금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임금채권 보장법이 취지를 고려하여 임금 채권자가 파산 신청함을 허용하고 있다. 이거는 근로자들은 잘 알아두십시오. 근로자들은 가능하구나. 내가 재단 채권이지만 가능하구나. 재단 채권은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재단 채권자 중에서 근로자는 서울회생법원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걸 명확하게 알게 됐네요. 서울중앙지방부 2013년에 주식회사 모성, 그 다음에 2017년에 주식회사 룩티크 CNC라는 사건에서 근로자의 파산 신청을 허용했다라고 각주에 나오고 있습니다. 파산 선고 시에는 신청인의 채권이 존재하여야 하지만 그 후에는 소멸하여도 무방하다. 대법원 결정은 채권자의 신청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면 그 선고한 때부터 모든 채권자의 효력이 생기므로 다른 채권자의 채권 신고가 모두 취하거나 그 채권이 모두 소멸하는 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 선고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이후 항고심에서 신청 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하거나 신청 채권자의 채권이 변제, 면제, 그 밖의 사유로 소멸했던 사정만으로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신청 당시에만 채권이 존재하면 됩니다.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하는 때는 채권이 존재 및 파산 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된다. 제294조 제2항입니다. 주로 판결로 되겠죠. 판결이 있으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채권자도 내국법인에 대해 파산 신청할 수 있고 외국 도산 절차의 대표자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채권자 중에서는 임금 채권자가 가능하구나. 일반 재단 채권자, 국가나 4대 보험단이 신청하는 경우는 없죠. 임금은 가능하다. 채무자도 스스로 파산 신청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자기 파산 신청이라 그러죠. 이 경우에는 파산 원인 사실이 소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에 파산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부채증명서 같은 거 내라고 한 이유가 그거죠. 부채증명서 내고 재산에 관한 것도 내서 명백하게 어떤 지급불능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요건을 심사를 하죠. 법원에서. 채무자에 준하는 자. 채무자가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경우, 법인인 경우 이사, 한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경우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 이사, 청산 중인 법인인 경우 청산인 및 그 밖에 법인과 이사,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있는 것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도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준자기 파산 신청이라고 하네요. 채무자에 준하는 자. 주로 이사하고 이제 쭉 있습니다. 청산인. 이러한 이사 등이 자기 자격은 적어도 파산 선고 시에는 존재해야 된다. 이사, 무한책임사원 또는 청산인 등이 전원이 하는 파산이 아닌 때에는 파산 원인 사실이 소명이 필요하나 이사의 이사력 등을 보고 이사 등이 전원이 파산 신청에 찬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청산 중의 법인의 재산이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 선고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게을리한 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융기관 및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한편 새마을금고법상 금고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이, 농협협동조합법상 조합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조합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산림조합법상 조합에 대해서는 산림청장이 각각 주무관청의 장관이나 최고 지기자가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관할이 이쪽인 것 같아요. 새마을금고법 행안부 장관이고, 농협은 농림축산부, 수협은 당연히 해양수산부, 산림조합은 산림청장. 그 다음에 관할권의 조사 제3조는 파산 절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파산 사건의 토지관할을 확대하여 다수의 토지관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파산 사건 법 제3조 1항부터 4항까지 규정에 의한 회생법원의 합의부 관할에 관한 전속하죠. 그래서 이 법인 파산은 합의부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합, 회생사건은 회합이죠. 관할의 원칙,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보통재판적은 개인이고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이건 법인이 주로 많겠죠. 아니면 영업자,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업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부상 기재에는 본점이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현실적으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나 영업소를 주된 사무소로 봐야 됩니다. 이게 일본의 통설이라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각 주에 뭐가 나오냐면 중앙법원에서 이건 읽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기억이 오래 남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하 172 사건 주식회사 LNCP 사건에서 채무자의 본점 소재지가 충주시 주덕읍이었고 서울의 영업소 지점이 개설되어 있었으나
서울 지점에서 이사회가 개최되는 등 현실적으로 서울 지점에서 영업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주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중앙법원이 관할에 전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이걸 허용을 한 거죠. 만약에 양쪽이 다 있다. 그러면 양쪽이 다 될 수도 있습니다.